자,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측을 하는데요. 한국의 언론은 죄다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고 기정사실화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해리스가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고, 자, 그 첫째 배경은 트럼프가 되어서는 안보와 통상 경제에서 한국에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부분이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예측을 실패했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해리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해리스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해리스나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의 이 정책을 계승해가는 부분이 강할 거라고 보고, 자,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나 경제, 통상, 환율 등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자신 안전 위에 핵을 만든다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핵무기는 전적으로 북한의 자위용, 방어용이다라는 김정은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선 시에 지금 한미 훈련을 축소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했어요. 자, 25일 날 트럼프가 김정은은 내 안전을 위해 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자기한테 말했다고 밝히면서, 자,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김정은을 잘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김정은에게 당신은 항상 핵을 만들잖아. 그럴 필요 없어. 긴장을 풀고 해변에 가서 편히 쉬는 게 어때? 이거 얼마나 정말 한심한 소리입니까? 자, 생사를 위해서 핵을 가지고 지금 이 미국과 한국을 협박하면서 버티는 김정은이한테 긴장을 풀고 해변에 가서 쉬란다고 김정은이가 쉬겠습니까? 그러자 김정은이가 내 안전, my safety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그를 아주 잘 알게 됐다. 정말 똑똑하고 올바른 대통령이 있다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국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이 나오더라도 김정은이의 비를 맞춰주지 않는 한은 김정은과의 협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생각에는 내부의 적이 김정은이보다 더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또 한국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김정은이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느냐라고 추정해 보면 2018년부터 19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중에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 발언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 자신과 김정은이 정상 외교를 재개해서 긴장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의미, 즉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낭만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김정은이가 살라고 자의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북한의 논리를 반영한다 볼 수 있어요. 자, 미국이요,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라는 모습으로 사실은 부시 때부터 북한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협상을 하면서 시간만 끌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허용했죠. 그런데 무슨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트럼프 때 이 외교안보 보좌관 NSC 보좌관을 했던 맥마스터는 8월 펴낸 회고록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의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미국과 이견이 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는 생각이 일치하고 트럼프 밑에 외교안보 책임자는 의견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11월 5일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경우에 북미 외교 보건 작업이 진행된다. 즉 군축이 진행된다. 그래서 그 군축의 결과 ICBM이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그야말로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 군사훈련 축소, 전략자산 재개 축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지금 다시 자신의 정책으로 복귀 중이라면서 한국이 첫 압박 대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지금 당선 후 정책인 2025 플랜에 보면 미국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동맹국들의 가진 입장을 보면, 자, 일단 부동산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그는 이 안보와 경제 전략에서 급격한 이 변화를 추구할 거다. 그래서 한국이 트럼프의 전략적 모성과 최대한의 압박에 의해서 첫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2부에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대선 전국 지지율을 보면요. ABC 방송 조사에서 어제 나왔죠.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ABC 방송은 2,808명 조사로 전국 조사에서 해리스가 49대 47로 2% 앞서고 있지만,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서는 51대 47로, 그래서 지난달 초, 그러니까 10월 초 조사가 2%였는데 50대 48로 그것보다 2% 더 늘려서 4% 격차가 난다고 발표했어요. 자, 해리스는 여성에서 14%포인트 앞서고, 흑인에서 83포인트 앞서고, 히스패닉에서 30포인트 앞서고, 대졸자에서 22% 앞서고, 트럼프는 남성에서 6%, 백인에서 11%, 고졸 이하에서 11%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리스가 흑인의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특히 MZ세대 흑인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했는데, 흑인 유권자 그룹에서 상당한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리스가 흑인 여성에서는 88%가 앞서고 흑인 남성에서도 74%가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는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던 2020년 출구조사에서 흑인 남성이 60% 앞서고 흑인 여성이 81%가 앞섰던 것보다 더 높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2020년에 바이든이 얻었던 흑인 남성 여성 표보다 훨씬 앞섰다라는 거예요. 히스패닉의 경우에는 해리스가 남성에서는 2020년 조사와 비슷했고, 여성에서는 39에서 32로 표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에서는 2020년보다 더 지지가 지금 세지고 있고, 히스패닉에서 여성 조사에서 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CBS 방송과 유거브가 조사한 부분에서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50%가 해리스, 49%가 트럼프를 꼽았어요. 자, 이것은 이제 지난 9월 달에는 4%였는데 현재는 1%로 줄었어요. 이 CBS 조사에서 경합주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50대 50 동률이에요. 일부 경합주 7개의 전체에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조사를 주로 인용하면서 트럼프가 7개 전부 다 앞서고 있다. 이런 것은 지금 내용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조사에만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자, 블룸버그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4대 3으로 경합주에서 4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주 전에 1포인트 차였는데, 자, 해리스가 9월에는 3%, 2주 전에는 1%, 이번에는 이 50대 50 동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최신 조사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미 대선이 끝났다, 트럼프로 굳어졌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보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일찌감치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는 미국 유권자 조직의 미국 한인 유권자 조직의 대표 김모 씨 말을 인용해서 마치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 도대체 보수 언론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27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7일, 한국 시간으로 28일 선거 통계 538가 전국 지지율 평균을 해리스 48, 트럼프 46.7로 보도했어요. 네이트 실버는 트럼프가 직감으로 이길 것 같아. 50대 50이지만 그랬고요. 앨런 닉트만 교수라고 이전에 대선 10개 중에 9개를 맞춘 13개 대선 승리 평가 모델을 작성한 분은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말했고, 자, 또 아브라함 위처라고 에모리대 유명한 대선 쪽집게도 55대 60으로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 쪽집게 3명 중에 2명은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아직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전국 조사에서는 여전히 해리스가 1.5% 이상 소폭 우위고요. 지지율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힐러리가 과거 3, 4% 이기고 있었는데도 대선 실제 표를 까니까 적고 바이든이 7% 이겼는데 실제 까니까 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가 있어서 트럼프 표는 실제보다 한 3, 4% 더 나온다 이래 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국 지지율에서 1.5% 정도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히든 해리스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경합주 7개가 중요하고 사실 전국 지지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합주 7개에서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미 대선이 끝난 것처럼 치부하는 이 미국과 한국의 일부 언론과는 다르게 블룸버그가 7개 경합주에 굉장히 이거 조사 인원이 많습니다. 5,308명을. 그래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서는 경합주에서만 해리스가 49.1, 트럼프가 48.5로 경합주 7개에서 0.6% 해리스가 앞서간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를 한 이 샘플 숫자가 제일 많은 최근에 나온 블룸버그의 내용에 따르면 펜실바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해리스가 우세하고 트럼프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우세하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대로 끝나면 해리스가 이기게 되겠죠. 자, 다만 경합주가 이 굉장히 미묘하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중도층 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될지 알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은 정확하게 말하면 알 수 없다고 말해야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섣불리 말하는 것은 틀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